우리 일론이 구제금융이 필요합니다. 구제금융이 필요해요. 참고로 이거는 일론 머스크 영상인 만큼 이 이야기는 12월 21일 오전자 데이터 기반의 이야기입니다. 당장 1시간 후에 또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일단 캐비엣. 자, 이제 하다 나 CEO 할까 말까를 트위터 투표하기로 결정하는 세상이 왔어요. 지난 한 2년간 이 채널에서 일론 머스크를 참 여러 번 다루면서 미국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모든 법과 상식을 다 부셔버리고 지난 10년간 파이낸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LBO를 하기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조차도 모든 재무 상식을 파괴하는 걸 지켜보면서 그런 걸 다룰 때마다 아, 이번이 진짜 막장의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그걸 너무 보란듯이 뒤집고 새로운 충격을 안겨주는 일론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미국 시간 12월 19일 기준으로 했던 폴의 결과가 나왔는데 58%가 예스를 찍었고요. 제발 트위터 CEO 그만 물러나라 약간 나왔네요. 거의 6대4 비율로 이제 트위터에 그만 좀 정신 팔라고 무려 1,750만 명이 보팅을 했어요. 아니 그럼 진짜 그만둘 건가? 일단 가장 최근에 올라온 이제 오늘자 트윗을 보면은 트위터 CEO직을 가져갈 만한 멍청한 사람을 찾으면 CEO 자리에서 물러날게 라는 또 다른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왜 그러는 걸까요? 어차피 이 엉망진창인 회사를 게다가 곧 파산 위기설도 돌고 있는 실제로 돈이 너무 없거든요. 이런 회사를 지금 선뜻 나서서 욕만 먹을 텐데 경영을 하겠다는 사람이 안 나타나거든요. 적어도 정상인들 중에서는 없는데 이걸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EO 후보군들이 좀 있어요. 이제 이들이 업계에서 유명한 일론맨들인데 이들이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긴 하지만 정작 본인들이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이 칼이라는 트위터 투자자이자 이제 팟캐스트로 유명한 언론인이 있고 이 사람도 아예 자기 트위터에다가 폴을 돌리고 있어요. 내가 CEO를 해야 할까? 그리고 페이팔 때부터 일론 머스크랑 함께 했던 데이빗 잭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전 페이팔 임원이었거든요. CEO이자 프로덕트 헤드였어요. 이 사람 이름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거의 가장 크고 유명한 VC 중 하나인 호로위츠 펀드 파트너이자 전 트위터 임원인 크래시난이라는 사람 이름도 돌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 이름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일론 머스크는 나는 좀 기술 백그라운드를 가진 CEO를 물색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셀프 추천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테크 쪽에서. 여기 보다시피 이런 사람들인데 다들 이제 일론한테 리젝 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이러고 있는데 심지어는 답글도 남겼어요. 자기가 셀프 추천으로 트위터 CEO 하겠다는 사람한테 일론이 하는 말은 너 그럼 전재산 트위터에 투자하고 지금 5월부터 파산 신청을 향해 달려가는 이 망하는 회사 CEO 진짜 되고 싶어? 너 매조키스트야? 라는 답글을 트위터로도 달았습니다. 여기다 대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금 셰릴 샌드버그 놀고 있는데 요즘 이 사람 데려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진지한 농담 반 진지 반 아티클이 올라오질 않나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테슬라 주주들이죠. 지금 테슬라 공매도 비율을 보여주는 차트인데 그게 지금 초록색으로 나타내는 이 차트입니다. 일론이 트위터 인수를 안 하려고 작정을 하면서 이제 소송전까지 갔던 순간에는 공매도 비율이 줄어든 거를 볼 수가 있죠. 왠지 트위터 안 살 수도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였으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소송에서도 물러나고 인수를 하게 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트위터를 인수하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그게 이제 8월 말 9월인데 그때부터 공매도 비율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짝 공매도 비율이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지금 빠른 수익 실현을 한 그 숏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한 게 아닐까라는 말이 돌고 있고요. 되게 오랜만에 테슬라 공매도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퀴즈가 나와요. 다음 중 CEO로서 적절한 행동을 고르시오. 1번 본인이 CEO인 회사 주식 23 빌리언 팔아치운다. 절대 안 팔겠다고 공표했지만 트위터 지금 너무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돈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다. 2번 시간 날 때마다 트위터에 밈자를 올리고 주요 경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그리고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충원하는 임원들은 다 잘라버린다. 3번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인들 트위터 계정 다 삭제한다. free speech 이런 거는 다 내 맘대로 내 기준대로. 4번 곧 파산하는 회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한다. 이게 참 웃긴 게 트위터를 자기가 생각해도 좀 비싸게 샀다고 사실 좀 비싸게 산 것도 아니지만 너무 비싸게 샀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파산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혹시 너희들도 나랑 같은 밸류에이션에 지분 투자를 좀 할래? 라면서 심지어는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이게 전부 다 매우 적절한 CEO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것도 한때 시총 1000조가 넘었던 회사의 CEO로서 매우 적절한 행동이라고 판단을 하나 봅니다. 테슬라 주식을 좀 볼게요. 테슬라 주식을 또 팔았었죠. 최근에 12월 14일자 기준 공시에 의하면 또 2200만 주를 팔아서 이게 평균 주당 163불 가격으로 판 건데 총 3.6 빌리언을 팔았고, 이게 지분율로 따지면 당시 일론 머스크가 보유했던 테슬라 지분 5%를 팔아버린 셈이고요. 최근 3개월 동안 거의 4 빌리언어치 주식을 팔았고, 지난 1년간은 22 빌리언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보유 지분은 총 64 빌리언, 테슬라 총 발행 주식 수의 약 13%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이것도 엄청 많긴 하지만 트위터를 정말 하도 비싸게 사서 자기가 다 자초한 일이기는 해요.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자기 가진 주식이라도 팔아야지. 그렇게 테슬라는 올 한 해만 주식이 60% 이상 빠졌어요. 증시도 증시지만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CEO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이 많은데, 절대 안 팔 거라고 공표를 했던 게 불과 올해 초 4월부터 꾸준히 트위터에다가 절대 안 팔 거다라고 하면서 테슬라 주주들을 좀 진정시켰는데, 뭐 아시다시피 일론은 말만 들으면 안 되고 액션을 봐야 돼요. 액션을. 말은 그냥 아무 말 하는 것 같고 이제 행동과 일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파는지 실제로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를 더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가져온 공시는 Form 4라고 인사이더 트랜잭션이 다 팔로우 되는 그런 SEC 공시예요. 요새 일론이 하도 딴짓을 많이 하느라 다들 까먹었을 수 있는데, 일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테슬라 CEO로서의 역할이죠. 근데 일론은 테슬라 CEO이자 지금 트위터 CEO이자 보링 컴퍼니 파운더이자 뉴럴링크 co-founder이자 오픈AI co-founder이자 스페이스X 체어맨, CEO, CTO, co-founder 역할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예전부터 딴짓 좀 그만하고 테슬라에 집중 좀 해라 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았지만, 뭐 일론이 그런 말을 들어먹을 인물이 아니죠. 그래서 나온 말이, 아니 지금 자기 혼자 하루 48시간 사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이것들이 다 가능하냐. 만약에 자기 말대로 회사 경영도 잘 하고 있고 정말 항상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아, 나는 숨 쉬는 모든 순간 일만 한다 라고 하는데, 잠도 회사에서 잔다 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연애도 하고 자식 11명 낳을 시간도 어디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쯤 되면은 자기가 항상 주장하는 주 120시간 일한다는 이 월스트리트 뱅킹 아워즈 일한다는 건 다 뻥이었던 걸로 이제 이 코트가 나오죠.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또 이 와중에 카타르 가서 월드컵 볼 시간도 있었어요. 실시간 생중계까지 하면서. 차라리 말을 안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테슬라 주주들은 슬퍼집니다. 이제 하라는 경영은 안 하고 다 딴짓하고 돈은 돈대로 엄청 쓰고, 이 44 빌리언 달러 주고 트위터를 인수를 한 거는 그것도 본인이 잘못 판단해서 비싸게 산 걸 또 물리려고 반년 동안 난리를 치면서 오히려 이자 비용이나 이제 빚은 더 늘어나고, 그걸 또 이용해서 차익 거래를 한 헤지펀드들만 돈 엄청 벌어다 주고. 사실 이건 뭐 주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사회도 사실 굉장히 어이가 없어야 하는 상황이죠. 이제 그 인수 자금을 테슬라 주식 팔아서 지금 갚아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테슬라는 어느새 애플 시총의 5분의 1, 아마존의 절반, 마이크로소프트의 4분의 1, 구글 주식의 2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테슬라 시총입니다. 이게 12월 20일 기준 시총 랭킹이고요. 이렇게 하다가 일론 머스크 평소 그렇게 무시하던 엑소모빌보다 시총이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엑소모빌 현금 왕인데 왜 그렇게 무시를 했는지. 이 두 기업의 주가랑 이제 시총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테슬라가 EV 기업인 만큼 전기차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이 석유 왕 엑소모빌의 시총을 제치고, 그리고 나머지 빅테크 시총도 다 제치고 올라갔을 때, 그게 나름 미국 증시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마일스톤급 해프닝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불과 1년 만에 앞서간 거 다 반납하고 지금 주가 수익률만 봐도 엑소모빌 146%, 테슬라는 마이너스 35% 하락입니다. 그리고 시총은 1.2조까지 갔던 테슬라가 이제는 460 billion 달러까지 내려오면서 어느새 엑소모빌과 규모가 같아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모르는 거죠. 자, 그럼 테슬라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여기서부터는 제 상상입니다. 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면, 솔루션 1번,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들어와서 다 갈아엎는다. 2번, 일론이 다시 테슬라 CEO처럼 행동을 한다. 왜냐면 테슬라 CEO니까. 3번, 테슬라 이사회가 정신을 차린다. 일단 1번, 2번, 3번이 거의 다 제 상상인 이유는 뭔가 이 세 가지 다 약간 현실성이 없어 보이거나 적어도 실행까지 엄청난 챌린지가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웃긴 게, 이 정도 막장이면 사실 헤지펀드들, 특히 이제 지분 매입해서 이사회 자리 가져가고 경영진한테 너네 회사 좀 똑바로 운영해라 라고 잔소리하면서 차익 내서 수익률 올리는 이런 액티비스트 펀드들이 진작에 들어왔을 법도 한데,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론상 완벽한 타이밍이긴 해요. 왜냐면 1년 사이 테슬라 시총이 7,300억 달러가 급락을 했고, CEO가 경영은 안 하고 딴짓하고 무리한 인수로 자사주를 그렇게 많이 매도를 하고, 이사회가
지금 막장이고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왜 가만히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일론 머스크의 존재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정말 테슬라만큼 이 CEO에 대한 종교적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은 기업도 없죠. 이 팬보이즈들이 아직 너무 많아서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지난 2020년 그리고 21년 이제 피크 때 테슬라 숏 잘못 들어갔다가 손해본 펀드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정말 이런 CEO가 전무후무한 사례이기 때문에 헤지펀드들에게는 굉장히 아픈 기억이 많아요. 섣불리 공격했다가. 그리고 이사회가 무능하죠. 있으나 마나한 정도의 이사회인데 정말 이러기 쉽지 않은데 미국의 일반적인 미국의 기업금융 세계에서 있을 수 없다시피 한 일이긴 한데 이사회 구성을 보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independent, 독립적인 board of directors라는 조직이 이렇게 구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이 캠벌 머스크는 일론의 동생이죠. 테슬라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 이사회 멤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가족 데려온 거 맞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전부 일론의 오른팔로 유명한 제임스 머덕 이런 이름도 보이고 하나도 독립적이지 않아요. 그냥 일론 한마디에 다 예스하는 사람들. 뭐 아까도 말했듯이 일론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역사를 다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테슬라가 아직도 비싸다라는 의견이 적어도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이 뭐 오버밸류에이션이 됐나 안 됐느냐는 개인적인 판단에 따르면 되겠지만 적어도 펀더멘털 헤지 펀드들한테는 아직 비싸긴 해서 지금 들어가봤자 뭘 먹지? 라는 생각을 뭐 할 수도 있을 테고 이 차트를 보면은 미국 증시를 대변하는 S&P 500 PE 멀티플 그리고 테슬라의 PE 멀티플을 프리미엄 디스카운트로 비교한 차트인데요. 올 초에 한때는 500%가 넘었던 프리미엄을 갔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당시는 한마디로 테슬라가 미국 증시보다 5배 이상 비쌌다는 거. 근데 그게 나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기서 함정은 엄청 떨어진 게 아직도 70%예요. 70% 프리미엄? 과연 이게 싸다고 할 수 있을까? 테슬라가 미국 증시보다 70% 프리미엄 주가라는 게 이게 과연 싼 것인가 비싼 것인가?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급선무인 거는 아무래도 일론이 제발 테슬라 경영 좀 CEO로서 좀 돌아오고 트위터에서 그만 놀아야 CEO로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테슬라 주가가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